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요새 코로나부터 시작해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김지은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대외협력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지은이다. 올해로 32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북한 관련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이 나를 급하게 불렀다. 지은씨, 큰일 났어. 우리 회사가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참여하게 됐어.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줬으면 해.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 그것도 정부 정책? 내가? 팀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야.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디면 우리가 즉각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야. 우리 회사는 이 협력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건 정말 큰 도전이었다. 나는 북한에 대해 뉴스에서 보는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팀장님, 제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데.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은씨, 당신의 능력을 믿어. 새로운 도전이지만 당신이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광복 독트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나는 밤낮 없이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곧 찾아왔다. 제안서 제출 하루 전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리의 계획을 빼내 경쟁사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회사는 정부의 신뢰를 잃고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행동에 나섰다. 먼저 팀원들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열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시 작성해야 해요.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밤을 새워 작업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나는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제안서를 완성했다. 이전의 계획보다 더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찬 제안서였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과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리의 제안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팀장님은 나를 불러 축하의 말을 전했다. 지은씨, 정말 잘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복 독트린이 가진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분단된 두 나라를 잇는 역사적인 과제였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내 경력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생각하니 설렘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나는 남북한의 경제 격차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 경제 규모는 무려 수십 배 차이가 났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남한이 4,725만원, 북한이 159만원으로 30배나 벌어져 있었다. 이 숫자들을 보며 나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인 민수가 다가왔다. 지은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봐요.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이렇게나 크다니. 우리가 어떻게 이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 거대한 격차를 메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다음 날 나는 팀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규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팀원들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다. 우리는 그날부터 북한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큰 장벽에 부딪혔다.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정확한 경제 데이터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가 가진 정보는 대부분 추정치에 불과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나는 결심했다. 직접 북한에 가서 실상을 파악해야 해요.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 방문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었고 기업인의 방문은 더욱 까다로웠다. 나는 정부와 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수많은 회의와 설득 끝에 마침내 북한 방문 허가를 받아냈다. 2018년 10월 나는 생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곳의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TV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일주일간의 방문 동안 나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려 노력했다. 북한 관리들과의 회의, 현지 공장 방문,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북한의 실제 상황을 조금씩 파악해 나갔다. 돌아온 후 나는 팀원들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다. 북한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북한의 강점인 풍부한 광물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의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회사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임원들은 위험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격렬한 토론 끝에 우리의 제안은 간신히 승인되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다. 우리의 계획을 북한 측에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했다. 나는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의 고위 임원들과 함께였다. 북한 관리들과의 협상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우리의 제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그들을 설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침내 3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우리는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앞으로의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 거대한 경제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우리는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의 벽을 조금이나마 허물어뜨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이 거대한 격차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넘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남북한의 경제 격차,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였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제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나는 북한의 경제 정책과 군사비 지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나는 북한이 자력갱생이라는 이름 아래
폐쇄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국가 재정의 15-20%를 군사비로 지출한다는 점이었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많은 돈을 군사비로 쓰면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팀에 경제 전문가와 안보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북한의 경제 구조와 군사 정책을 분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긴급회의 소집 요청이 왔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다. 큰 문제가 생겼어. 북한이 우리와의 협력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 나는 충격에 빠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북한 측에서 우리가 그들의 군사 정책에 간섭하려 한다고 오해한 모양이야. 우리가 제안한 경제 협력 방안이 그들의 군사비 지출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이 소식은 우리 팀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몇 달 동안 노력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는 잠시 패닉에 빠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팀원들을 진정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포기할 순 없어요. 북한을 다시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밤새 대책회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군사비 지출이 단순히 호전성 때문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다. 이번에는 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신 그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군수산업의 일부를 민간산업으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남한과의 협력으로 메우는 방식이었다. 이 제안서를 들고 나는 다시 평양으로 향했다. 북한 관리들과의 만남은 처음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였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심이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말을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발전을 통해 더 강한 안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윈마이너스인 전략입니다. 설명이 끝나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북한 측 대표가 입을 열었다. 당신들의 제안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는 준비해간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다. 군수산업의 기술을 민간산업에 활용하는 방안,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발전이 궁극적으로 더 강한 안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협상은 3일 동안 계속되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차 북한 측의 태도가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북한 측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시다. 그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큰 고비를 넘긴 것이다. 평양에서 돌아온 후 나는 팀원들과 함께 이번 경험을 정리했다.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북한의 경제 정책과 군사비 지출은 그들의 현실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작지만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 경험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은 나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북한의 군사력, 특히 핵 문제였다.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해서 우리 팀 내에서도 다루기를 꺼려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우리의 프로젝트에 큰 위기를 가져왔다. 회사 내에서는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우리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팀을 소집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포기할 순 없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밤새 토론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한 팀원이 중요한 지적을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문제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만 봤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핵은 체제 보장의 수단이자 협상의 카드일 수 있었다. 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리가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경제 협력을 통해 그들의 안보 우려를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제안은 팀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이런 접근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는 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부와 회사를 설득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북한 측 대표는 우리의 제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당신들이 말하는 경제협력이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핵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닙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것이 곧 가장 강력한 안보 보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대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팀원들과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다음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 측에서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의 핵 과학자들을 민간 분야로 전환시키는데 협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지식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우리는 즉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핵 과학자들을 의료, 에너지, 환경 분야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북한의 민간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북한은 자신들의 과학자들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는 북한의 핵 능력을 평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마침내 몇 달간의 협상 끝에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동결하기로 했고 우리는 대규모 경제 협력과 과학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전 세계가 놀랐다.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동시에 희망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믿는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진정한 평화와 안보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찾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할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면서 우리는 남북한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이 양국 간의 정치적, 사회적 이질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팀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더 크고 복잡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원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일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다른 이들은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토론이 한창일 때 갑자기 충격적인 뉴스가 들어왔다. 북한에서 대규모 식량 위기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위기는 우리의 프로젝트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즉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팀원들에게 물었다. 한 팀원이 제안했다. 우리가 개발 중인 농업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앞당기는 건 어떨까요? 이를 통해 북한의 식량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팀원이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긴급 식량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대책을 수립했다.
단기적인 식량 지원과 장기적인 농업기술 협력을 결합한 종합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부와 회사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북한과의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그들은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것이 자신들의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한 달간의 힘든 협상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우리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단순히 경제적 협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점차 확대되어 갔다. 농업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세계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우리 측 참여자들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갔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양측의 이질성도 조금씩 줄어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정치적 갈등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도 있었다. 특히 어느 날 북한 측에서 갑자기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는 정말 큰 위기였다. 그들은 우리의 활동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나는 직접 평양으로 날아가 그들을 설득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말이죠. 며칠간의 긴장된 대화 끝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합의점을 찾았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 협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5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의 관계는 많이 변화했다. 경제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그 간극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오늘 나는 서울과 평양을 잇는 첫 고속철도 개통식에 참석했다. 열차가 38선을 넘어갈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었다. 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의 상징이었다. 열차에서 내려 북한 동료들과 포옹을 나누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단순한 회사원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나에게 희망, 인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정말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울림이 되는 말입니다. 구독자님 모두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 대한민국의 정신을 깃든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밝은 앞날을 위해 함께 정진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